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언제 녹았는지 눈이 많이 녹은 요즘입니다. 날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봄이 바로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손 내밀면 잡힐 것 같은 봄인데요. 세상은 온통 전쟁통이네요. 핵무기 개발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무력 충돌. 도대체 끝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상이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다시 얼어붙는 것 같은 막바지 겨울입니다. 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긴 겨울을 지나서 느껴지는 생명, 그 생명력, 그런 것들이 경이롭고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무언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것이 봄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나뭇가지에 조금씩 커져가는 새순들, 그것이 순리인데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명을 틔우려는 열정 하나로 서서히 봄이 터져가고 있습니다. 시쿵, 오늘도 시로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팍팍한 세상에서 옹달샘 같은 진한 감동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 find me, oh star. 여러분들에게 세 편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는 말도 많고요, 탈도 많습니다. 전쟁도 뻥뻥 터지고요. 이상한 것은 평화를 기원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트리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평화는 전쟁을 극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소개할 첫 시는요, 요즘 세상에 경각심을 주는 생명에 대한 시 한 편을 나눠보겠습니다. 정숙자 시인의 약한 생명들이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낭송은 뉴저지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박미화 시인이 하겠습니다. 약한 생명들이, 정숙자. 이렇게도 겨울이 어둡고 쓸쓸한 까닭은 이슬, 꽃, 나비, 이렇게 작은 생명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소리 없이 날며 반짝거릴 때 온 누리는 매일매일 명절처럼 풍성했지요. 옥수수밭엔 풍뎅이가, 나뭇가지엔 거미줄이, 언덕에는 제비꽃이,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려면 그처럼 약한 생명들이 한껏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새봄이 그렇게도 곱고 포근한 까닭은 이슬, 꽃, 나비, 그토록 조그마한 생명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빛을 발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되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약한 벌레까지도 그 살아있음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시에서는 겨울이 어둡고 쓸쓸한 것은 이슬, 꽃, 나비, 작은 생명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굳이 겨울이 아니더라도요, 회색빛 맨하탄 한복판에 겨울 같은 쓸쓸함이 감도는 것은 옥수수밭에 있어야 할 벌레가, 나뭇가지에 있어야 할 거미줄이, 언덕에 피어나야 할 제비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가 발들이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어쩌다가 도시의 하늘에 이 새들이 좀 떼져 날아가면요,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반가움. 이 빌딩 숲에도 생명들이 살아가는구나 싶은 느낌도 들고요. 여름이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 이상한 행동 아니잖아요. 작은 생명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요즘에요, 어디에 폭탄이 터졌다. 또 자고 일어나면 보복으로 또 어디에 미사일이 쏘아 올려졌다. 세상 어느 생명 하나 소중한 것이 없는데요. 죄 없고 어린 것들이 희생되어 가고요. 생명은 무더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덤핑이 아닌데 말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수초들이 많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물 만난 물고기들은 물이 자기 세상이죠. 인간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지만요, 물속에서는 호흡도 불편하고 나약한 생명일 뿐입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조차 따라가는 것이 버거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요, 세상엔 70%가 물인데 나머지 30%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물속에 들어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생명을 하등시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약한 생명들까지도 빛을 발해야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시인이 말하는 약한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참 슬픈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정숙자 시인은요, 1952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고요. 문학정신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열매보다 강한 잎, 사랑을 느낄 때 나의 마음은 무너진다, 이 화려한 침묵 등이 있고요. 김삿갓 문학상, 질마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따뜻하고 넉넉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에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특히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생명, 인권 그런 것들은 뒷전이에요. 이겨야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관계의 전쟁,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시 한 편 소개할까요? 이 시를 읽은 때는요,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어요. 울림이 얼마나 큰지 쿵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간단한 부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불작 문학회 회원이면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재인 씨가 낭독하겠습니다. 간단한 부탁. 정현종. 지구의 한쪽에서 그에 대한 어떤 수식어도 즉시 미사일로 파괴되고 그 어떤 형용사도 즉시 피투성이가 되며 그 어떤 동사도 즉시 참혹하게 정지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녁 먹고 빈들빈들 남녀 두 사람이 동네 상가 꽃집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의 감동이여. 전쟁을 계획하고 비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여. 저 사람들의 빈들거리는 산보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저 저녁 산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도록 내버려둬 다오. 꽃집의 유리창을 깨지 말아다오. 평범해 보이지만 이보다 아름답고 절박한 부탁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간단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지구의 반대편이지만 지구의 다른 한편도 우리가 사는 이쪽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말입니다. 전쟁, 핵, 환경 그런 문제가요. 바로 우리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가깝게 엄습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겠나요? 특별히 이 시에서는 이 시기가 마음에 와 닿네요. 저녁 먹고 빈들빈들 남녀 두 사람이 동네 상가 꽃집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의 감동이요. 이 감동은요, 전쟁 중이라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저녁 먹고 마실도 다니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데요. 마음 푹 놓고 살아야 하는데요. 지금 지구 어느 쪽에서는 참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이 한창인 이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폭격이 난무하고 아침이면 건물이 사라지고 폭탄에 사라지고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부모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시 속의 풍경, 저녁 먹고 빈들빈들 남녀 두 사람이 혹은 가족이 상가꽃집 진열장의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요.
전쟁이랑 대비하면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순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시인은 다른 대단한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계획하고 비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여, 저 사람들의 빈들거리는 산보를 방해하지 마라 외치는 시인. 그 시인의 간단한 부탁이 더욱 간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 시는 원래 한국의 국회 화장실 문 안쪽에 걸어놓던 시라고 합니다. 그 시들이 매달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지금 나 평범한 일상 살고 있어 그런다고 해도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일상이 더욱 절박한 것입니다. 좋은 시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요, 또 이 시 한 편이 시대를 깨우고요, 죽어있는 우리의 인식세계를 깨워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툼이 아닌 시적인 언어로 세상을 읽게 해준다는 것이 시의 힘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는요, 미국과 소련 냉전이 심해서 핵군비 경쟁과 핵실험이 인류 절멸 위기 의식으로 아주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대중적인 반핵 운동이 많았죠. 국제적인 핵 확산, 방지, 그런 것들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9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었잖아요. 더불어서 평화를 주제로 한 팝송들도 한창 유행했죠.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 그렇고요. 밥 딜런 등 폭성 가수들이 핵무기 제조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노래하고 그랬었는데요.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한동안 핵이 사라진 듯 싶었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요, 조금 쿨다운된 그런 분위기에서 한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요즘 다시 핵, 그리고 전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현정 시인의 시처럼 외쳐봅니다. 전쟁을 계획하고 비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여, 저 사람들의 빈들거리는 산보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저 산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도록 내버려다오. 꽃집의 유리창을 깨지 말아다오. 라고요. 이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은요, 1939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1965년 현대문학의 시, 여름과 겨울의 노래 등으로 추천 등단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신문사 기자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만해문예대상, 국민은관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이 간단한 부탁을 세상에 들어주길 바라봅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돼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고요, 핵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꾸어 봅니다. 한 편의 시를 더 소개해 볼까요? 언뜻 들어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시 제목의 시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시를 썼을까 싶기도 해요. 세상은 이제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는요, 집단 이기주의의 린치를 시원하게 가한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정생 시인의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 권정생.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터이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언뜻 봐서는요, 이게 무슨 시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애국하지 말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멈춰서 곱씹어보면요, 애국, 애족이라는 이름의 집단 이기주의자들에게 한 방 먹인 시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 방이 저는 너무 감동스럽네요. 전쟁이 없으면 당연 핵무기도 없죠. 군대 대신 총칼 대신 꽃, 연인, 자연, 무지개를 사랑하게 되고요. 요즘 시대를 역행하는 조금은 한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요. 전쟁 말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당시의 시인들은요, 전쟁을 국가의 승리로 생각하고 전사들의 용기, 지도자들의 용맹함을 노래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섹스피어도 그랬어요. 작품 속에 전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터지면서요, 전쟁 시에 전쟁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웅이 사라지고요. 무고한 생명이 죽고요. 승리의 벅찬 감흥도 없어지고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언덕에 앉아 전사한 연인을 그리고 있는 풍경이 자주 발견됐죠. 참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었기도 한데요.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이거 다 애국, 애족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되는 것들이에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 다 놓고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정생 시인은요, 1937년 태어났습니다.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경상북도 안동시에 주로 살았고요. 대표작으로는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이 있습니다. 140편의 단편동화, 5편의 장편동화, 5편의 소년소설, 100편이 넘는 동시와 동요 외에도 80여 편의 옛이야기를 재화 혹은 재창작했고요. 150여 편에 이르는 산문을 남겼습니다. 역시 다르죠? 애국자가 없는 세상. 역시 동시 작가라 생각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천진한 마음으로 툭툭 내뱉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훅훅 치고 들어오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과 생명에 관한 시를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생각나네요.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 또 플라톤의 말이 있죠.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로 세상을 건너가고 시로 삶을 짚어보는 시쿵.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